우리 꽃 구경 많이 했어요? 뭐 온갖 꽃들이 다 피고 있죠? 벚꽃도 막 피고 있더라고. 이 산에 가면은 진달래꽃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진달래꽃. 자, 우리 23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거기 자, 등기의 종류는요. 이게 등기법에도 나오고 민법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동그라미 5번에 말소 회복 등기 나오죠. 거기에 아까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해야 한다고 했죠? 거기 네 번째 줄.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지 현재 소유 명의인이 아니다 써 있잖아. 그거 밑줄 쳐내야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231페이지에 효력에 따른 분류에서요. 제일 밑에 기억번에 가등기 나오죠. 그거 별표하세요. 그건 중요하죠. 가등기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 원 정도 계약금을 걸었어요. 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조금 그런데도 뭐 불안감이 없었는데 4억 원이나 중도금이 넘어갔네. 그러면 계약금까지 해서 지금 매매대금의 절반 가까이가 넘어갔는데 아직 5억 원의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갑이 다른 데로 팔아먹을 수도 있네. 그러니까 불안해. 그러면 을은 지금 갑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본등기 청구권을 하기에 아직 절차상의 실체상의 미완성이야. 잔금을 주면서 본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건데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게 미완성이니까 이것을 순위를 지키고자 순위를 보존하고자 미리 하는 등기 본등기 앞서서 미리 하는 등기 여기 가짜는 미리 가짜 미리 하는 등기 이걸 가등기라고 그래요. 본등기 앞서서 미리 하는 등기로. 그러면 가등기만 됐다고 해서 어떤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죠.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라는 거. 또 무슨 법률관계가 추정되는 것도 아니죠. 법률관계, 곧 권리의 추정력 없죠.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 이러면 틀리죠. 추정력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만 가지고. 그런데 자 가등기를 해놨는데 갑이 병한테 팔아먹어버렸다고 봅시다. 그래서 을 앞으로 본등기가 넘어갔으면은 일단 병 앞으로 넘어갔으면 병은 일단 취득한 거야. 근데 을이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됐어. 자, 이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는 거. 에게 청구한다. 본등기는 현재 소유자한테 행사한다 이러면 틀리죠. 현재 소유자가 병이잖아. 병한테 행사한다. 가등기 당시 소유자한테 행사해야 한다.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그러면 갑이 가등기 당시 소유자였죠? 그자한테. 그래서 본등기를 넘겨받으면은 이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가 돼버리죠. 등기 공무원이 알아서 지워버려요. 그러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을 샀다가는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야 한다. 건들지 말아야 한다. 건들지 말아야 한다. 가짜 등기라고 생각했다면 큰 거 다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의 발생 시기는 본등기 시라는 거. 소유권 취득 시기는 물권 변동의 시기는 본등기 시라는 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다? 본등기 시.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면 틀려요. 순위만 소급하는 거죠. 순위만. 그러면 을의 본등기가 병보다도 나중에 됐더라도 병보다도 먼저 한 거야. 그래서 병의 등기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이 돼서 직권으로 말소해버려요. 오케이? 이걸 가등기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가등기는. 거기 봅시다. 가등기는 거기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건데 세 번째 줄에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밑줄 치하죠. 세 번째 줄. 기억번의 세 번째 줄.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자, 제일 밑에 줄에 소유권 이전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건 아니다. 거기 밑줄 치죠. 제일 밑에 줄에.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 이러면 틀렸다고 그랬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가등기 대상,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등기 대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 B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자 현재 등기 명의인이 아닌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써있죠? 가등기 당시의 본등기 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는 거. 등기 명의인에게.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 이후에 그 본등기가 되면은 그 이후에 있던 제3의 등기는 다 어떻게 됐나? 직권 말소. 거기에 직권으로 그 권리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써있죠? 제3의 등기는. 자, C번에 가등기 이전 등기를 가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전 등기도 가능해요. 가등기 이전 등기도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거든요. 청구권을 양도하면은 가등기를 넘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가등기라는 거. 자, 등기 절차다.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233페이지 제일 위에 단독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죠. 판결 동그라미 치고 상속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등기, 표시의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이 단독 신청이죠. 판결에 의한 등기, 또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등기, 보전 등기, 표시의 변경 등기 이런 건 뭐다? 단독 신청. 자, 등기 청구권 나오죠. 등기 청구권은 뒷장에 넘어가서요.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다 나오죠. 거기다가 별표였어요. 234페이지 제일 위에.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란 말이 나오죠.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단독 신청에서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건 없어요. 공동 신청에서.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가 나왔죠.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에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보존 등기에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틀렸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잖아. 판결, 상속, 보존 등기, 표시의 변경 등기 4개 동그라미 쳤잖아 아까. 그건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죠. 보존 등기는 지초로 하는 등기니까 누구한테 등기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안 생겨. 그게 여러분들 기출 문제죠. 보존 등기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러면 틀려. 오케이? 어디에서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공동 신청에서만. 자, 그러면 이것 좀 보세요. 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서 매도인한테 소유권 넘겨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잖아. 그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럼 매도인이 안 해주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죠. 저쪽에 협력을 안 해주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가 문제 나옵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뭐냐? 지금 성질을 별표해놨어. 이게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도 있고 그걸 구별하는 것이 시험 문제 나와요.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채권적 청구권은 아까 얘기했죠. 미리 하는 가등기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가등기 해놓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이거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되고. 그 다음에 이거 10년 후 소멸시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죠. 소멸시 후 대상이 되죠. 채권적 청구권은. 그렇지만 아까 저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원칙은. 그렇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 후 대상이 아니죠. 소멸시 안 걸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매수인은 소유권이 있어서 생긴 거예요? 없는데 생긴 거예요?
없는데 생겼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청구권. 자, 이 등기가 무효야. 무효. 이 불법 등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예요? 전 등기 명의인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전 등기 명의인은 무효인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소유자이면서 생긴 거잖아.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오케이? 자, 네 번째. 우리 점유취득시효. 이게 잘 나오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잖아. 그러면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없는데 생긴 거예요? 없는데 생겼으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등기하기 전에는 아직 취득 못한 거라고 했잖아. 점유부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취득한다고 아까도 강조했잖아. 몇 번. 그렇죠? 그러면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매매계약이 무효에 의한 실효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 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으면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은 당연 복귀돼야 한대요. 당연 복귀되죠. 등기 없이도 복귀되죠. 매도인이 소유권자죠. 그러면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이 있으니까. 5번. 부동산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이 권리 자체가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환매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건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 권리 자체가 채권이니까. 그럼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는데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양도하려면은 지상권 설정 등기 해야 하잖아. 그러면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권이라는 물건이 있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이거 구별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자, 그 등기 청구권자에게 그에 해당되는, 그 등기에 해당되는 물건이 있냐 없냐. 물건이 없으면 채권적 청구권, 물건이 있으면은 물권적 청구권. 아이고 쉽구나.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거 구별 못하면 안 돼.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 책을 볼까요? 자,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다. 동그라미 1번에.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다 써있죠? 여기 매매로 인한, 매매가 법률 행위잖아. 판례박스를 보면은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다. 자, 1번과 2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1번과 2번을 묶어서 별표해 놓으세요. 아까 자, 매수인이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했어. 근데 인도받아서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첫 번째 줄에 점유하는 경우라는 말 찾았어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그렇죠. 거기 세 번째 줄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번. 인도받아서 점유하다가 여기 두 번째 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점유 승계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두 번째 줄에 점유 승계해 준 경우라는 말 나오죠? 그러면 그것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고 그러지 아까 이거 써준 거에 다 이럴 때는 제일 끝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3번에 점유를 침탈됐을 때는 시효는 진행됩니다. 점유가 상실됐을 때는 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런 거 얘기했고 우리 실체관계와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제일 밑에 실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여기 실체관계의 등기의 불일치.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란 얘기야. 무효인 등기. 그러면 그거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그게 235페이지 잘 위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띈다 써있죠?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됐을 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그런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취득시에 의한 등기 청구권. 취득시 완성, 여기. 점유 취득시 완성에 의한 등기 청구권. 그건 뭐다? 동그라미 3번에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진정 명의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죠, 이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는데 진정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거기 4번의 제일 밑에 줄에 물권적 청구권은 성질을 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보면은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진정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게 뭔 말입니까? 자,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매매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넘어갔는데 갑이 이 매매는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이 패소 판결이 됐어. 그러면 패소 판결이 됐다는 것은 이 매매가 무효란 얘기예요? 유효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등기도 유효한 거죠? 그러면 진정 명의의 소유권, 회복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못 오죠. 이거 못 오잖아. 왜? 이 등기가 유효하니까 갑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을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을에게. 그러면 지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전 등기 청구 못 하는 거죠. 이 판결의 효력은 그걸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판결의 효력은 여기까지도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진정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되면은 진정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자, 등기의 효력이다 해갖고요. 237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5번에 추정적 효력이란 말이 나오죠? 그거 별표였어요. 이 추정력이라는 건 뭐냐? 거기 추정력에 권리,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동그라미 쳐 있죠? 이 세 가지를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등기된 권리가 적법한 권리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등기 원인도 적법한 원인으로 등기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절차도 적법한 절차로 등기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표시란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이 안 돼. 표시란 등기가 사실 등기, 표제부 등기, 이건 추정이 인정이 안 돼. 상란 등기의 추정력만, 권리 등기의 추정력만 인정되는 거죠. 사실 등기를 표시란 등기라고 그래요? 표제부 등기라고 그래요? 갑구란, 을구란을 뭐라고 한다? 권리 등기, 상란 등기라고. 알겠죠? 자, 등기,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다 해갖고요. 거기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직접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직접 등기 명의인 동그라미 치고,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인한테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취득된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 전 등기 명의인한테도 추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제3자뿐만 아니라. 자, 여기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등기가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서 사망 후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사망 후 거기 두 번째 점. 사망 후라는 말 찾았어요? 그러면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추정력 깨지죠. 깨지는데 그러나 해서 나오죠.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다. 거기다 비를 쳐야죠. 사망 전에 이미 매매계약이 있었어. 증여계약이 있었어. 그러면은 그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더라도 추정력은 인정되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추정력이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한 것은 추정력이 강하게 인정되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다만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전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어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 원인 무효가 되어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 거기다 색칠을 하세요. 원인 무효가 돼서 말소 등기할 경우라면은 추정력은 깨진다라는 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추정력이 강하게 인정되는데 원인 무효인 등기에서 말소 등기가 돼야 할 등기를 한다면은 추정력이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진다. 깨진다. 최근 판례니까 한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 그 밑에 점에 허무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허무인은 이 지구상에 없는 사람. 이 지구상에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허무인.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그러면 추정력 깨지죠.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는 여기 B번에 팔렛박스 밑에 보존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나왔죠? 보존등기는 두 번째 줄에 권리변동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보존등기라는 건 최초로 하는 등기지 권리변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존등기가 됐다고 해서 권리변동 사실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미술 치세요. 보존등기 원시취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추정력 깨지다. 아니라는 것,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아니라는 것. 자,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건물의 신축자죠. 신축자의 보존등기는 추정력 인정되죠. 이건 추정력 인정됩니다. 오케이? 근데 신축자가 아닌 자가 보존등기했다는 얘기. 아니라면이라는 게 신축자가 아닌 자의 보존등기. 그러면 이건 추정력 깨지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자는 원시취득자니까 보존등기를 하면은 추정력 인정돼요. 근데 원시취득자가 아닌 자가 보존등기했다는 얘기예요. 아닌 자가. 그러면 우리 신축한 건물을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가 지가 신축한 걸로 보존등기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추정력 깨지죠.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뭔 말인가 알아듣죠? 아닌 자가.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부수적 효과다 해갖고요. 두 번째 줄에 등기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는 무과실 동그라미 치죠.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무과실로 추정된다. 무과실에다 동그라미 쳐. 뭘로 추정된다? 무과실.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 권리 추정의 규정은 부동산 물건,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점유 권리,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는 게 점유 권리 추정력이라고 하는데 그건 동산만 적용돼요. 부동산은 적용 안 돼요. 왜?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거. 자, 우리 예비등기 뒷장에 넘어가서요. 가등기. 우리 가등기 얘기했잖아요. 자, 가등기 효력은 여기 두 번째 줄에 가등기는 순위보존의 효력만 가질 뿐 가등기만으로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여기. 가등기만 가지고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적법 추정력도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써있죠? 이거. 가등기가 돼 있어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추정력 없다. 적법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에 세 번째 줄에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테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기는 시기는 언제다? 본등기 시.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면 틀려.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누구한테 상대로 해야 한다겠어? 이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겠어? 가등기 당시의 본등기 명의.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그게 지금 동그라미 3번이잖아요.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오케이? 다 얘기한 거잖아요. 자, 동사는 물권 변동은요. 19위 때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근데 금년에도 안 나온다고 봐요. 왜?
부동산 민법만 공부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동사는 물건 변동은 부동산에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내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 두세 번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니까 건너뛰으세요, 그냥. 알겠죠?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자,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에서요, 244페이지.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소유권은 상실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줄에 물상대의,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물상대의에 인정되는 범위에서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물상대의가 뭐냐면은 다른 변형 가치물이 남아있을 때, 예를 들어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건물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 그러면 소유권도 없어지지만 저당권도 없어지는데 다행히 화재 보험금이 나와. 그러면 다른 변형 가치물이죠. 화재 보험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걸 물상대의라고 해요. 화재 보험금에도 저당권 효력이 존속하는 걸 뭐라고 한다? 물상대의. 그러면 그런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목적물이 멸실됐더라도 그 담보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요. 오케이? 여기 제일 밑에 판례, 포락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포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다로 깔아앉아 버리는 거. 자, 여러분들, 바닷물이 바다가 만조가 됐을 때, 바다가 만조라는 말은 바닷물이 최대한 많이 찼을 때 잠기는 토지 있잖아. 그건 토지가 아니라 바다예요. 그럼 간조가 되면 물이 빠져버리면은 이게 뻘로 드러나잖아. 그건 토지가 아니에요. 바다예요. 그럼 바다는 개인 소유가 인정이 한 평도 인정 안 돼. 다 100% 국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땅 했는데 바닷물이 범람이 되다 보니까 바다에 잠기는 토지가 돼버렸어. 그걸 포락이라고 그래요. 포락이 되면 소유권이 상실되는데 바다는 한 평도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되니까. 오케이? 근데 국가에서 저 새만금 사업을 해갖고 뚝을 막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바닷물을 막았어. 그러면 수만 평의 갯벌이 드러났잖아. 이제 바다에 잠기지 않게 됐죠. 그러면 종전의 소유자에게 소유권 회복이 되냐? 토지가 성토됐을 때, 드러났을 때 소유권이 회복이 돼요? 회복되지 않아요? 그걸 물어봐.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소유권은 영원히 상실된다는 거. 거기 포락된 시점부터는 성토시라도 소유권은 부활하는지 여부다. 서국이란 얘기는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한 번 상실된 소유권은 영원히 그러면 그 갯벌, 수만 평의 갯벌이 드러났을 때 그건 뭡니까? 다 국가 거예요. 국가 겁니다.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되죠. 자, 소멸시효. 아까 소멸시효는 어떤 물건만 소멸시효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용익물건만. 그 첫 번째 줄에 용익물건만. 그것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서로 대립적인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을 혼동이라고 그래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에 갑이 소유권자야. 근데 을이 전세권자거든요. 갑은 소유권자고 을이 전세권자인데 이 건물을 을이 사버렸어.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서로 대립적인 법률상의 지위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 이걸 혼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혼동이 생기면은 이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라고 그래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해버렸어. 그러면 원칙은 제한물권이 소유권 속에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거죠. 흡수돼 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예의적으로 자, 소멸하지 않는 예의가 두 가지 있어요. 이것만 알면 혼동은 나와라 해야죠. 자, 제3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제3의 권리자, 제3의 권리의 보호 필요성. 그게 뭐냐? 소멸되는 이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 전세권은 저당권으로 설정이 되죠? 저당 목적이 될 수 있죠?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바로 소멸되는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어요.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는
이게 소멸되면은 이 제3의 권리도 소멸하거든. 그러면 이자가 다쳐야 안 다쳐요. 그래서 제3의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아요. 또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소멸하지 않아요. 자, 어떤 경우냐?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만약에 이게 1순위 전세권이고 2순위 저당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전세권이 없어진다면은 이자가 닫혀. 을 자신이 닫혀.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아요. 이게 소멸한다면은 경매가 됐을 때 이자의 전세금이 보장이 안 되고 이자가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를 배당받다 보니까 전세권이 있었을 때는 전세금은 보장받았잖아. 보장이 안 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을이 닫히니까 그대로 존속한다. 이것만 알면은 혼동은 다 끝난 거죠. 자, 거기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혼동이다. 그러면은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건데 뒷장에 넘어가서 예의, 기억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니은반,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혼동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의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건데 제3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든가 후순위 권리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소멸하지 않죠. 4번에 1번에 점유권 동그라미 주세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 제일 위에 광업권 동그라미 주세요. 점유권과 광업권 이게 4번 나왔죠. 점유권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광업권도 마찬가지예요. 광업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효과. 혼동의 효력은 절대적이죠. 그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는데 혼동이 원인된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잖아요. 혼동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소멸된 권리는 부활하죠. 부활한다. 자, 이래서 우리가 물권의 소멸까지 공부했는데 우리 뒤에 있는 문제 좀 하나 좀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아까 등기의 추정력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416페이지 13번. 찾았어요? 416페이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가?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증하는 가등기에다 동그라미 쳐줘. 여기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1번 맞았잖아요. 1번 맞았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서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아까 제3자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추정된다. 그러면 2번도 맞고. 3번. 확정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 후에 판결이 취소되었다면은 이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맞죠? 잘못 말소된 거잖아요. 불법 말소됐을 때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최종 명의인에게는 적법한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3번도 맞고. 4번. 등기 명의자가 등기 부상에 기재된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등기가 됐어. 그래도 실체 관계가 맞으면은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그랬잖아요. 적법하게 취득한 것을 주장한 경우 등기 원인의 태양, 등기를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모습이 또는 과정이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습니다. 5번.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격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격리로 추정되지만 등기 명의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이 추정력이라는 것은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도 다 포함하죠.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도 다 포함합니다.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어요. 자, 14번 풀어볼까요?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 자, 기억봐. 갑오 토지의 을이 1번 저당권. 자, 여러분 혹시나 어려울라는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확실히 혼동을 아시라고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병이 2번 저당권.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근데 을이 증여를 받아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 을이 증여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 이걸 혼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혼동이 됐는데 지금 후순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후순위 저당권이. 여기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해야죠. 소멸한다 하면 틀리죠. 그렇죠? 근데 소멸한다 나왔으니까 기억번 틀렸네. 그럼 만약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혼동이 생겼어.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멸하죠. 뭐가 소멸한다? 병의 저당권. 왜? 후순위 권리도 없고 제3의 권리 목적도 안 됐으니까. 오케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을의 저당권은 존속하는 거지.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나오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해요. 오케이? 자, 니은번. 을이 갑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받고, 자, 이것도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았어. 지상권을 설정받고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어.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얘기예요.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으니까 여기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됐으면은 제3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이제 이 지상권을 저당권자가 취득했어. 이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혼동이라고 그래요. 지상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멸하죠. 오케이? 아무것도 제3의 권리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고 이러니까 소멸하죠. 자, 니은번. 자, 을이 갑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을 때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나왔으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소멸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틀렸죠? 왜 소멸하지 않는다? 왜? 병 때문에. 병 때문에 소멸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니은번도 틀렸고. 자, 디귿번. 갑의 토지에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동그라미 쳤던 기억나죠? 그러면 디귿번은 맞았네. 점유권이니까. 니을번.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1순위 지상권, 병이 2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병이. 자,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나왔네.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만약에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러면은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지상권은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하죠?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나왔으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것만 알면 되는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오케이? 이것만 알면은 어떻게 나와도 다 맞아. 알겠습니까? 자, 이래서 쉽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자, 물권 변동을 공부했고, 이제 점유권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이 뭡니까? 조금 한 10분 하다가 하느니 아예 쉬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응? 쉬고 시작하는 것이 점유권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하다가 쉬는 것보다. 알겠죠?